9월 2일 금요일 더 특별한 생방송 아침이 좋다 출발합니다. 네? 요즘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죠. 네. 정말 재밌거든요. 어. 제가 출장 갔다 와서 뒤늦게 다 따라잡았는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난 회에는 시청률이 무려 2배나 올랐대요. 그러니까요. 한 번에 2배가 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배우 안내상 씨가 다산 정약용으로 잠깐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정약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겠죠?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으셔도 너무 됩니다. 아니다. 올해로 서른도를 맞는 이 남양주 다산문화제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문화제의 슬로건이 조선으로의 여행 정약용을 만나다입니다. 당시 저잣거리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 기본이고요. 그 당시에 다산이 직접 마셨던 차 복원 체험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재밌겠죠? 그렇군요. 저도 그럼 이번 주말에는 아침이 데리고서 다산 정약용처럼 저잣거리를 한번 누비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아침이랑 네. 좀 저잣거리를 같이 누벼주려면 날씨가 또 따라줘야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날씨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은지 캐스터. 네, 밤새 전국 곳곳에 요란스러운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경남 지역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올여름에는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농가에서는 가뭄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농가에서는 반가울 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내리는 비가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농민들의 걱정거리 시원하게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지 누나 오늘 비 얼마나 오는지 알려주실 거죠? 아이고 알려줘야죠. 중부지방은요 소나기로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20에서 80, 특히 경남과 지리산 부근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맞습니다. 남해안엔 비도 많이 오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큰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비는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까?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부지방은요 주말인 내일 낮부터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다가 호남 지역은 새벽에, 영남 지역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혹시 주말 내내 비가 내리는 건가 하시는 분들 걱정은 no. 일요일엔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아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다고 하고요. 네. 다만 오후에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온은요? 30도를 밑돌아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겠네요. 아니 그나저나 근데 진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벌초 계획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빠밤. 벌초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바로 요 뾰족한 침을 갖고 있는 말벌인데요. 벌에 쏘이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올여름에는요 장마도 짧고 폭염이 계속되면서 벌의 개체수가 급증했는데요. 특히 9월은 벌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라고 그래요. 벌초하실 때 주변에 벌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위험한 말벌을 만났다 하면요. 팔을 휘저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얼굴을 감싸고 몸을 최대한 숙인 후에 자리를 얼른 피하셔야 합니다. 네, 안전한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지금까지 더 친절한 날씨의 노은지 쿤이었습니다. 안녕. 네, 오늘 싱싱 모닝콜의 주인공은요. 이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비주얼이다 해서 만찢남? 쿤돌이라고 네. 불리는 그룹입니다. 뉴이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이스. 안녕하세요. 뉴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안녕하세요. 만화 주인공이 5명이 한국. 네, 너무 환하게 혼란이 웃으시네요. 와요. 그러니까요. 우리 뉴이스트 여러분들 이번에 그 신곡 러브 페인트로 컴백을 하셨잖아요. 네. 러브 페인트는 어떤 노래인가요? 러브 페인트는 자신의 사랑을 이제 그리는 5 남자의 이야기고요. 누구나 사랑을 시작할 때쯤에는 더없이 밝고 따뜻하지만 이제 사랑이 끝난 후에는 캔버스에 미완성의 사랑만 남는다는 하는 노래입니다. 어머나. 이야, 가을 노래네요. 시적이네요. 가을 노래네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카툰돌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되게 들을 땐 기분 좋은데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앨범 준비할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 뉴이스의 컨셉이 카툰돌 만찢남이라서 저희가 식단 관리와 체중 관리에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하루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닭가슴살만 먹고 또 하루에 2리터짜리 물을 다 마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야, 아니 사실 관리가 필요 없어 보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가슴살 드시면서 물 2리터씩 드셔가면서 했더니 뭐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없네요. 예, 우리 뉴이스트 여러분들 팬이 진짜 많잖아요. 배우 김세론 씨도 엄청난 팬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있는 이지연 아나운서가 그 팬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노래로 한번 팬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면 어떨까요? 네, 그럼 저희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On s'aimera,
너를 지켜줄 거야. 꽃이 피는 동쪽에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수술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창피한가요? 아니 근데 정말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요. 너무 만찢남들이라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운 저만 또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하고 나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뉴이스트의 신곡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러브페인트 부탁드릴게요. 야, 좋네요. 아,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선선해진 것이 축제를 즐기기 참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죠. 좋은 날의 리포터가 아주 특별한 축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외국인 근로자 하면은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축제. 다재다능한 매력도 발산하고요. 함께 즐기면서 마음의 거리도 좁히는데요. 그 의미 있는 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곳은 안산 호수공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오늘 15개 나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이 열리는 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입한 고용평가제. 그 성과를 기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짜자잔! 오늘 앉으세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도 예의를 갖춰야겠죠.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날인 만큼 저는 우즈베키스탄 의상을 택했습니다. 어때요? 좀 잘 어울리나요? 준비 완료. 자, 이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겨보시죠. 화려한 의상입니다. 전통 의상 퍼레이드 팀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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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니까 저랑 지금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모자도 그렇고. 혹시 우즈베키스탄 팀 맞나요? 예, 맞아요.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 한국에는 네. 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가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 전통 옷을 입고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고향 생각나고요.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오늘은 신나게 즐기는 시간, 댄스 공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나라에서 오셨어요? 카무리에서 왔어요. 아, 캄보디아구나. 의상이 되게 화려하고 되게 예쁘네요. 캄보디아 전통 댄스 압사라, 세계 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옷만 갖춰 입으면 캄보디아 사람 같나요? 손짓이 중요하더라고요. 드디어 전통 의상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화려한 쇼를 선보이면서 전통 문화를 공유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각기 얼굴은 틀리지만 마음은 우리 생각과 같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직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게 사실.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하나씩 숙제를 푸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약 56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의 구인단 회사에 상장 분표하였고, 또한 송출 비용이 약 3분의 1 정도로 떨어져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을 위한 배려 덕분에 그들의 한국 사랑도 찐해지는 중입니다. 여기는 알겠어요. 베트남 분이신 것 같은데. Hey, hi. Why did you come here today? 한국말만 넣어주세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말만 넣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꽤나 잘하시네요. 네, 한국말은 조금 알아서요. 아, 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우리 회사는 부품전자입니다. 부품 만드는 일. 부품전자. 네.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다행입니다. 분위기도 네. 굉장히 좋은가 봐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갈등을 좀 해소하고 있어요. 이제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K-팝 경연대회가 펼쳐지는데요. 이 가요제죠. 그렇죠. 다들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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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노래를 부르시다니. 아니, 어떤 나라에서 오셨어요? K-팝 나라에. 네? K-팝 나라에서 오셨어요? K-팝 나라 아니고요. 캄보디아 출신 K-팝 김롱씨입니다. 나라에서 오신 것 같네요, 정말. 잘할 자신 있으세요? 예. 1등? 1등도 노려보실 건가요? 예. 1등까지? 파이팅! 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김롱, 밀피아, 펜소키아, 네, 김롱 씨는 창원 대표 선수인데요.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까지 진출했습니다. 구성지죠. 동부회장 나갔어도 되게 싶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째인데요. 발음도 그렇고 음정까지 제대로죠. 관객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궁금한데요.
참 한가족처럼 이렇게 축제를 같이 하니까 그동안의 어떤 외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 뭐 작지만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서로 즐겁게 일하고 싶어요. 소통의 시작은 어울림. 이렇게 천천히 노력하면 두터운 벽도 곧 무너지겠죠? 외국인 근로자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네, 이번에는 테마가 있는 색다른 여행 불러봐. 금요일엔 여행 램프 시간입니다. 자, 램프의 요정 진이를 불러봐야겠죠? 자, 요정 여행진이 나와주세요. 불러봐. 금요일엔 여행 램프 여행진이 쿤입니다. 네, 오늘 의상이 오늘 여행의 힌트인데요. 아시겠나요? 네, 바로 치킨 로드입니다.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에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저와 함께 가실래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흘러가는 직장인의 하루 참 고달픕니다. 이럴 때 간절히 생각나는 것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황홀한 치킨입니다. 바삭한 치킨과 생맥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그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 모두 아웃! 네, 지금부터 온 국민이 사랑하는 치킨로드 스타트! 요 지역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닭요리들 있잖아요. 먼저 속초는 매콤달콤 닭강정이,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안동찜닭도 있죠. 여기에 보양식으로 쓰인 닭백숙까지 군침 넘어가요. 춘천하면 닭갈비, 닭갈비하면 춘천 아니겠습니까?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 먹는 닭갈비부터 철판에 다양한 채소와 양념을 넣고 볶아 먹는 철판 닭갈비까지 푸짐하게 즐기시고요. 마지막에 볶음밥이 해주죠. 춘천에서 꼭 닭갈비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꼭 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레일바이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촌의 운치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랍니다. 와, 좋네요. 낭만을 원한다면 노을이 예쁜 소양강에 들러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여행 코스로 추천할게요. 수원은 일명 신은님으로 불리는 치킨이 유명합니다. 반마리 통째로 칩니다. 100m 남짓한 작은 거리에 통닭집만 11곳. 이곳은 수원의 명물로 자리 잡은 통닭 골목인데요. 이 통닭 골목은 1970년대 생닭을 직접 튀겨주던 좌판에서 시작, 언 45년에 이르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1등 공식은 가마솥인데요. 가마솥? 닭을 은은하게 튀겨서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닭을 통째로 튀기는 옛날 방식인데요. 어릴 적 아버지가 사오시던 추억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맞아요. 저 모습이죠. 치킨 봉투 들고 오시는. 통닭 골목에서 도보로 약 15분, 수원의 명소인 화성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주변 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산책도 하고요. 국궁 체험 등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수원의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거 흑백 사진과 시간을 덧칠한 듯 같은 장소를 똑같이 찍은 현재 모습의 컬러 사진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수원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있으니 여행할 때 참고하면 좋겠죠? 선선한 가을,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 수원으로 수학여행 고고! 한국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명산, 속리산과 최고 명승지인 법주사가 있는 충북 보은으로 치킨로드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요? 여행객들을 반기는 우렁찬 울음소리, 닭들의 무릉도원이라고 불리는 한 양계장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은 바로 양계장 체험 되시겠습니다. 여기가 행복한 닭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 행복한 닭들이 사는 곳 좀 구경해 볼까요? 일반 양계장과 달리 이곳은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닭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거겠죠?
또한 이곳의 닭들은 직접 사료를 먹습니다. 평범한 사료라고 생각하면 오삼, 밀기울, 황토 등을 배합하여 남다르게 준비. 정성을 아는지 언제나 닭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건강한 닭들에게서 나온 탄생의 결과물, 유정란인데요. 영양도 풍부하고 신선함으로 꽉 차 그 맛도 좋다 합니다. 수거한 달걀로는 고소한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 도시락점까지 알차게. 오케이. 아까 걷어온 달걀을 손수 꾸러미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고마운 이에게 전달해보면 좋겠죠. 야, 좀 괜찮은 선물인데요? 예쁘네요. 아, 치킨의 매력은 도대체 어디가 끝이란 말입니까? 전기구이, 쌈치킨, 여기에 파닭까지 무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치킨. 저 여행진이도 치킨 참 좋아하는데 치킨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치맥이죠. 아, 그렇죠. 치킨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맥주, 일명 치맥과 딱 어울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강 나와줘야죠. 오늘 퇴근하고 한강에서 치맥 어떠세요? 특별한 볼거리가 있거든요. 가을팝 콘서트와 돗자리 영화제가 진행되고요. 내일은 월드스타 싸이가 출연하는 한강 다리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화려한 불꽃쇼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멀리 갈 필요 있나요? 오감을 즐겁게 해준 한강으로 여행을 떠나요. 닭으로 시작해서 닭으로 끝나는 치킨로드 어떠셨나요? 다음번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불금의 여행램프 여행진이 쿤이었습니다. 가시죠. 아, 배고프네요. 안 되겠습니다. 가겠네요. 그죠? 네. 앞으로 이제 저희 팀 회식은 한강에서 하는 걸로. 치맥으로? 네, 그렇죠.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찬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생활백서 시간입니다. 김현영 리포터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건강 정보가 있나? 네. 왔어요. 건강정보 왔어요. 바로 저 튼튼이 리포터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건강생활백서의 주제는요, 바로 불면증입니다. 밤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만 세다가 밤을 꼬박 지새우시는 분들 여기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불면증 타파법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 우리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 바로 잠이죠. 작년 한 해 불면증 환자 수만 해도 51만 명을 육박했는데요. 건강생활백서에서 제대로 꿀잠 자는 법 배워보세요. 오늘의 주제 바로 불면증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히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한 분이 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좀 오실 때가 됐거든요. 어디 계시지?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불면증이 고민인 의뢰인, 바로 방송인 하지영 씨인데요. 방송 리포터뿐만 아니라 MC로도 맹활약 중인 분이죠.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찾은 수면 전문센터. 안녕하세요. 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세요? 꼭 그 자리에 누워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 병적인 기준에 20분이 넘으면 일단 인면이 안 되는 인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아예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전 정말 잘 자거든요. 눕자마자 자요. 그냥 눕자마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히려 과수면일 수 있어요. 제가 과수면이었대요. 조금만이라도 잘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면 제가 그래요. 네, 잘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잠자는 시간대가 좀 안 맞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거나. 오메, 잠에 너무 빨리 들어도 수면장애였다니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반전 결과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불면증 자가 테스트. 이 중 5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 불면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수면 다원화 검사에 임하는 하지영 씨. 예상대로 하지영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는데요. 반면 저 김현영은 어머, 아이고, 피디님, 이건 편집해줄 거 있잖아요. 이런 코 고는 소리까지. 선생님,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상은 똑바로 잘 때보다는 옆으로 횡치고 잤을 때 훨씬 좋은 수면을 보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하지영 씨의 경우 똑바로 잤을 때 불규칙한 뇌파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는 도중에 그 양쪽 코가 어느 날은 이쪽이 막히고 어느 날은 이쪽이 막히고 번갈아 가면서 막히거나 맞아요.
호흡하는데 되게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럴 경우엔 막혀있는 코 방향으로 몸을 돌리세요. 그리고 누운 후 허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껴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네요. 제가 저렇게 자요. 정말요? 여기서 잠깐 불면증에 관한 속설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깼을 때 있으시죠? 그럴 때 하는 술 한 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고. 어떨까요? 낙전데요. 술을 먹고 자는 거는 초반 두세 시간은 잔 느낌이 들지만 합산해 보면 오히려 더 얕게 자고 수면이 분할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잠들기 전 하는 격렬한 운동. 이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적당한 운동은 수면에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는데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잠자기 5시간 전에 끝내줘야 돼요. 특별한 불면증 타파 비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면증 타파의 고수 이인아 주부. 주부님이 그렇게 잘 주무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네. 도대체 그 비법이 뭔지 빨리 좀 알려주세요. 바로 이 방 안에 있어요. 이 방 안에 있다고요? 네. 제가 그 비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방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비법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도저히 찾고 찾아도 못 침대가 찾겠어요. 특별히 푹신한가? 바로 이 베개예요. 이 베개가 비법이라고요? 에이, 이거 주부님들도 다 있어요. 바로 이 베개 속 안에 있어요. 속 안에요? 네. 그 비법.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이? 네? 이건 검은 콩 아닌가요? 밥에만 넣어 먹을 줄만 알았는데 콩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요? 세상에.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요. 잠을 잘 자려면은 머리가 서늘하고 발이 따뜻해야 되는데 이 콩은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이 머리나 어깨 쪽에 있는 그 열을 좀 풀어줘서 잠을 좀 잘 잘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그랬군요. 콩 베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퍼가 있는 베개 커버에 적당량의 검은 콩을 넣으세요. 지퍼만 잠궈주면 끝! 진짜 간단하죠? 정말 쉽네요. 그죠? 제가 만든 베개라 그런지 잠이 솔솔 오는 게 내 집 같아요. 제 집 같은 이곳에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네. 거기에 이것까지 더 추가를 하면 더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이거 뭐 팔뚝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보리로 만든 목베개예요.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보리는 먹지 마세요. 베개에 양보하세요. 보리 베개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보리를 깔때기를 이용해 스타킹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매듭을 지으세요. 마무리를 해주면 목베개 완성! 목베개 만들기 참 쉽죠? 베개도 만들었겠다. 이제 잘 준비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잠시만요. 한 가지 더 나왔어요.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지압법이에요. 에? 지압법이 있다고요? 목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저 호강하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깨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이인아 주부의 지압법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 머리 뒤쪽에 있는 이 풍지혈, 그다음에 이 견전혈 이런 쪽을 자기 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압을 통해서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면 열을 끄면서 이 심리적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오늘 밤 깊게 아주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이제 우리에게 불면증은 없다! 안녕! 지금까지 건강생활백서였습니다. 네, 일상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 법대로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시간입니다. 자, 조은호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오늘은 요즘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는 1, 2년 뒤에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갈등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대로 풀어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화요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30살 조 씨를 만났습니다.
네, 그녀에겐 3개월 전 홀로 낳은 아들이 유일한 가족. 출산부터 육아까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100일 다 돼가요.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에 했어요. 아기 때문에 했죠. 오빠가 책임질 때 오바를 하더라고요. 바로 결혼도 해야 된다고 하고 막 혼신고를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귀찮아서 안 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고 이러다가 못하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급히 치른 결혼식. 달콤한 신혼도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다는데요. 그 탓에 혼인신고도 하기 전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술 좀 그만 마시면 안 돼? 그렇게 부으면 너도 한잔 하든가.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야, 나가서 마시면 될 거 아니야, 나가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의지할 때라곤 남편밖에 없었던 조 씨.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아들 나왔어. 없나? 그리고 제가 없으니까 우리 따고 들어가서 보고 이제 청소 왜 안 했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제 입장에서. 유독 견딜 수 없었던 것, 며느리 가슴에 비수를 꽂는 시어머니의 말. 넌 홀몸도 아닌 애가 뭘 이렇게 돌아다니니? 넌 특히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해. 네가 잘못하는 거 그거 다 돌아가신 네 부모 욕 먹이는 거야. 해선 안 될 흘러가는 얘기죠. 말로 이런 거는 잘해야지 부모 욕을 안 먹인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만날 때나 이럴 때.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귀가가 늦었는데요. 마누라. 맨정신에 얘기 좀 하면 안 돼? 꼭 매일 그렇게 술을 마셔야겠어? 아, 짜증나 진짜. 내가 내 입으로 술 마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나도 애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술주정뱅이랑 결혼할 생각 하나도 없었어. 이게 뭐라는 거야 진짜. 야, 임신한 아내를 향해 물건까지 집어던진 겁니다. 집에 있는 거 물건 같은 거 집어던지고 자기 부모에 못 이겨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아내 조 씨는 그 길로 푸른 배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왔을 때가 이제 애기가 뱃속에 있었으니까 일단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보호하는 곳에서 계속 있었어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찜질방이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던 조 씨. 3개월 전 서울의 한 시설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분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죠. 제가 연락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센터에 있고 힘들다 하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네가 나은 거니까 네가 알아서. 시어머니의 반응도 가혹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포괄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제 혼인신고도 안 하겠다. 뭐 남을 게 없잖아요. 제가 애기만 없으면. 그렇게 낳지 말라고 했던 애기 낳은 것도 너 아니냐고 너가 알아서 하라고. 애기는 이단 보내라고 저도 젊은데 세출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 피토리인데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상투죠. 그리고 어쨌든 저랑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저랑 안 좋은 거고 애기가 무슨 죄예요. 어쨌든. 혼인 신고를 하기도 전에 헤어진 부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 복잡한 인연의 매듭을 법대로 풀어봅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결혼식은 올렸지만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관계를 과연 동거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결혼 관계로 봐야 할지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헤어지게 된다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같은 게 가능한가요? 일단 동거의 경우에는요,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고 단순히 같이 사는 거를 이제 동거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결혼에 대한 합의가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를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데 책임이 있는 그 배우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시고요. 또 재산분할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합의하에 뭐 결혼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부부 생활을 영위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양육비도 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법률혼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혼외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 경우에도 이제 자녀가 혼외자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의 아빠와 아이 간의 법적인 관계가 없어서 양육비를 당장은 청구하시는 게 좀 불가능한데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친생자 신고, 즉 인지 신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이나 아니면 아이의 어머니가 인지 청구를 통해서 아이와 아버지 간의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이의 아버지가 이 친생자 신고를 거부하게 되면 친자 관계를 밝히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아닙니다. 밝히실 수가 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이제 유전자 감정을 통해서 아이와 아버지 간의 그 혈연 관계를 이제 인정을 받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수검 명령을 내려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혈연 관계가 인정되고 친자 관계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승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제 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어머니가 폭언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폭언에 시달렸다고 하고 또 이제 아이를 지우라고 조명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사실혼에 있어서도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상대방, 그러니까 책임 있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뭐 장인, 장모, 시부모 등 이렇게 제3자에 의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에도 그 제3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 말고도요. 이런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 있으신 분들 법률 홈닥터 서비스나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의 제보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을 열어주는 대중문화 아열대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올여름 폭염도 이제 슬슬 물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환절기가 되면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건강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피부,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여자 스타들을 통해서 환절기 피부 관리법 좀 알아보겠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배우 엄태웅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 먼저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2시인데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엄태웅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분당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별로 무고라고 주장하시는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방송에는 그것도 조사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팬들이 딴 말씀을 예, 피소 이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엄태웅 씨인데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소명하겠다는 대답만을 반복한 채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엄태웅 씨 올해 1월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 업소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고소인 A씨가 현재 사기죄로 추감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고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태웅 씨의 소속사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평소 성실한 배우이자 자상한 가장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엄태웅 씨였던 만큼 이번 사건의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9일입니다. 중견 배우 김동현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가수 혜은이의 남편으로도 유명하죠, 김동현 씨. 이미 2014년에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연예인으로서 고증인의 책임을 지고 상대방이 눕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정리해 준 거예요.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말 거라.
김동현 씨는 이번에도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사건은 불기소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뉴스 이어드리죠. 전 주얼리 멤버인 이지연 씨의 협의 이혼 소식인데요. 2013년 7살 연상의 일반인 남성과 속도 위반 결혼을 한 이지연 씨. 두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듯 보였는데요. 신랑 스트레스도 좀 겹쳐갖고 요즘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집에 안 와요? 아니, 오긴 오는데. 예, 이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곤 했던 이지연 씨인데 결국 지난 25일이죠. 두 사람은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이지연 씨는 아이들에게 귀감이 드는 좋은 엄마가 될 것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클래식콰이 멤버 가수 호란 씨 역시 한 달 전에 이혼한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빨리 결혼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렵기도 하고. 빨리 끝나고 이제 유부녀가 되어서 속 편하게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네, 호란 씨 역시 SNS에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쪼록 두 사람 모두 아픔을 이겨내고 더 멋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환절기 민감한 피부를 위해 이들이 출동했습니다. 시간을 역주행하는 최고의 동안 피부 미인 스타들. 고현정 씨 피부관리 비법이에요. 세안부터가 남다르죠. 솜털 세안법으로 아주 유명한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물세안 시에는 위로 리프팅 하듯이 충겨주면서 씻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더해드리죠. 세수라고 보더니 그 왜 베이비 로션 같은 거 있죠? 네. 그거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언니 화장품 하시는 것도 있고 좋은 거 안 쓰세요? 좋은 거 쓰지 물론. 좋은 것도 쓰지. 근데 야 니네들 일주일 내내 좋은 거 쓰지. 피부가 술을 셔버렸어. 예, 46살의 나이가 무색한 고현정 씨의 피부 유지법. 때로는 피부에도 휴식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잊지 마세요. 자, 한 명의 피부 미인이 더 있죠. 최지우 씨입니다. 데뷔 후 20년의 세월 동안 점점 더 어려지는 것 같은 외모, 잡티 없는 피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입니다. 1박 2일에 출연했을 때 그야말로 아무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완전 민낯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망하다. 역시 이쁘네요. 이런 최지우 씨에게 남다른 피부 관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최지우 씨 집 그 목욕탕을 들어갔는데 그 정종병이 있는 거야. 정종병? 네,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큰 거.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그거를 반 이상 큰 대병이었는데 반병 정도를 붓고선 아주 간혹 가다가 그거를 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파식으로. 네, 노폐물 제거는 물론이고 미백 효과도 있다는 최지우표 청주 스파. 술로 피부 관리하는 스타가 최지우 씨뿐만이 아니래요. 올해 38이죠. 배우 김규리 씨도 그 주인공인데요. 갓 20살 때 데뷔작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녀의 피부 관리 비결도 바로 술. 그 중에서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를? 아니 막걸리로 세수를 해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데 알코올이 얼마 정도 피부에 닿았을 때 제가 얼굴이 자주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열도 좀 가져가더라고요. 왜 광고 보면 예, 그래요. 막걸리의 누룩과 효모가 각질 제거 보습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세안 후에 적당량의 막걸리를 손에 묻혀서 얼굴에 잘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통통통통하고 물로 헹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김규리의 아침 식당이었습니다. 저녁에 잘 때는 행복이 안 좀 특이하죠? 이거 취한 거 같으신데요? 예, 드신 거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물광 피부 열풍을 불러오면서 수많은 패러디를 낳은 이 사람. 놓치지 않는 사람, 김희애 씨죠. 예, 67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50인데 20대처럼 빛나는 피부의 비결 뭔가요? 테크놀로지 발전. 기술의 진화. 네네. 근데 뭐 저도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알아보죠. 김미애 씨는 광이 납니까? 실제로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광이 나죠. 여유만. 그 김미애 씨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수분 크림하고 영양 크림하고 이렇게 1대1씩 섞어가지고 충분히 발라주는 게 김미애 씨 피부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아침에는 시트팩을 붙여서 촉촉함을 유지하는 등 이런 기본에 충실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장 진화된 버전. 까칠하고 민감한 환절기 피부 고민 스타의 비법으로 건강하게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열대 하디슈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플러스 최재환 경사가 준비하셨죠? 네,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어린 남매가 방치돼 식당 주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건에 대해 현장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 안 손님들 사이로 여성과 아이가 보입니다. 잠시 후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성이 걸어 나오는데요. 곧이어 아이 옆에 있던 여성마저 식당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 후 자리엔 아이들만 남아있는 상태. 최초 신고 내용이 아이들만 있고 부모는 없다는 신고로 저희 112로 신고 접수가 됐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방문한 건 지난 주말 저녁 7시경. 외식을 하던 중 부부싸움이 일어난 상황.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은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던 건데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 또한 아이들만 남겨둔 채 식당을 떠났던 것.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옆에 있는 거예요. 애들만 방치 부모는 없고 애들만 있다. 애들이 너무 조용했으니까 저희들 몰랐죠. 조용한 착한 아이들. 식당 주인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함께 기다렸지만 부모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조용하게 있는데 사람. 부모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한 경찰. 시간이 지나도 식당에는 아이를 찾는 부모의 전화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 나가서 CCTV를 통해 해당 차량의 차적 조회 결과 인적 사항이 파악됐고요. 그 후에 저희가 아이들을 지구대로 와서 보호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와 아이가 말한 어린이집 전화번호를 통해 부모를 찾는 데 주력한 결과 부모의 인적 사항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부모와 연락이 닿은 그때 허영민 승경은 당황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이를 찾으러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 끝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은 애들 엄마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으며 아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경고로 아이를 데려간 부부. 이 사건의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아동 방위 및 유기 혐의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 아이는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일 부산시 금정구의 한 도로. 화물차 짐칸에서 포대 2개가 떨어집니다. 운전자는 포대가 떨어진지 모른 채 그대로 가는 모습인데요. 뒤에 오던 차량 아슬아슬하게 포대를 피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도로 위에서 직접 물건을 치우는데요. 현장으로 돌아온 화물차 운전자. 하지만 물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60대 주부인데 지금 농산물이 이렇게 이제 그 포대자루를 풀었을 때 못 주고 하니까 그래 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가져간 건데 우발적으로 들고 간 겁니다. 포대 속에 든 건 마른 고추. 주부는 잠시 후 택시에 고추를 싣고 떠난 건데요.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로 고추를 찾기 시작한 경찰. 그런데 방범 CCTV로는 택시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에 찍힌 택시를 확인해 여성을 찾았는데요. 여성의 아파트에서 고추를 모두 회수한 경찰.
되찾은 마른 고추는 3kg짜리 10봉지로 시가 42만 원어치였습니다. 양이 많네요. 어딘가에 떨어진 누군가의 물건, 아차하는 순간 절도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긴급구조 119 가보죠.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는 차량 운전자들에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소식 긴급구조 119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독한 순간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하지만 주변에 있는 차들은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의로 소방차 앞에 차를 세워 사고까지 난 경우도 있는데요. 자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 양보를 요청하는 상황에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를 무시한 채 내달리는데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빠르게 출동해야 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비켜주질 않아서 그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았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은 5분. 하지만 아직도 골든타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의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과태료 인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는 차량 종류에 따라 7, 8만 원을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골든타임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현장,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5분의 기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긴급구조 119였습니다. 꼭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9월 2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